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준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현재 시간은 11월 8일 오후 4시 44분이고요 비트코인 상승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일단 지속적으로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전 영상만 보시더라도 진입할 시간도 충분했었고요. 오늘 날짜가 8일인 거를 감안하면, 오늘이 월요일이고 일요일 그리고 토요일인 거 감안하면 제가 일요일에 검사를 안 했고요, 6일일 때가 사실 여기였고요. 제가 7,100만원에 손절을 잡고 들어가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고 했고 7% 이상의 상승이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 코린 여러분들 고민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고민,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저는 일단은 보는 포지션에 대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7,100만원보다 저는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롱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저는 이제 매도로서는 지금부터가 매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는 채널은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딱 이후 쌍봉을 만들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급하게 말아 올리고 바로 이 채널에서 지지를 받은 상태로 다시 위로 가는 차트인데요. 근데 지금 사실상 굉장히 상승률이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일단은 지금 나왔던 이 고점 있죠. 이 돌파 여부를 좀 지금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돌파가 나온 상태로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온다면 저는 진짜 비트코인이 그 이상의 상승이 이 구간을 주지 않고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7,100만원에서 봤던 포지션은 지금은 매도로서 접근하는 게 맞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알트들이겠죠. 알트들 굉장히 의미 있는 흐름들 나오고 있어요. 저는 12월에 비트, 이더, 리플, 퀀텀 그대로 유지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웨이브 관련해서는 댓글들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마이너스 8.5%의 구간에서 아직도 하락과 상승을 오가면서 횡보 중에 있습니다. 손절 관련해서 언제 손절을 해야 하는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찍어 드렸으니까요. 추매를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항상 의미 있는 투자 전략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장세와 앞으로의 제가 예상하는 장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트들은 저는 비트보다 이제부터는 알트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봐야 하는 건 9월 27일에 나왔던 저점은 이미 한참 올라갔고, 고점 돌파했던 거 기준으로 이제부터 상승 랠리 펼쳐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는 그거 아직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해당되는 코인들은 정말 많은 코인들이 현재 해당이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돌파를 하는 시점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취해야 할 포지션은 단 하나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거는 사실상 지금 직전봉이 대부분 주봉이 양봉으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이 저가를 기준으로 손절하는 게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봉을 하나씩 쪼개 보면요, 언제죠? 대부분의 차트들이 바로 11월 6일에 나왔던 이 봉 있죠? 이 봉을 손절선으로 잡고 짧게 들어가는 게 최대한의 전략 같고요. 그래도 나는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11월 8일에 나왔던 봉을 손절선으로 잡아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게 최대한의 손절선인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네오 잘 볼게요. 네오의 주봉을 보면 똑같이 보시면 양봉이죠. 근데 가격이 어디예요? 저가가 너무 멀어요. 5150원에 있어요. 그런 얘기는 현재가 기준으로 57,990원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다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데 굉장히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6일에 나왔던 저가가 얼마냐면 53,100원이에요. 53,100원. 그죠? 그래도 싫으면 11월 8일 바로 오늘 나왔던 저가, 이게 마지막 손절선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말했죠, 하락 후 나오는 양봉이 첫 상승의 스타트, 그 다음 또다시 양봉, 저가와 고가가 높여가기 때문에 다음 봉에서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마지막은 급등으로 장대로 뽑아 올릴 수 있다. 이제는 공식처럼 외워야겠죠. 이게 습득이 되면 굉장히 빠른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이번 주에서도 사실상 가져갈 게 굉장히 많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는 쉽게 내리지 않고, 내리더라도 이제는 사야 한다.
어떻게? 분할 매수로. 왜냐면 7,100만원일 때도 비트코인을 저는 잡아들였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8천만원이지만 이게 7일봉이죠. 일요일봉, 이게 6일봉이에요. 저는 6일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저가 얼마였죠? 고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고가는 7,400만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7,100만원에 300만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3%의 구간을 손절선으로 잡는 굉장히 손익배적으로 좋은 구간이라고 해도 했지만 막상 이렇게 상승이 오니까 결국 또 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고민될 겁니다. 아니 또 이렇게나 많이 올랐는데 눌림에 사면 안 돼요? 하락에 사면 안 돼요? 네, 어차피 안 살 겁니다. 어차피 봉이 좋든 하락을 하든 하락을 하면 또 하락한다고 안 사고 상승을 하면 또 너무 그때 가격보다 높다고 안 삽니다. 비트토렌트 똑같이 장세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지만 분명히 손익배상으로 이제는 접근하는 전략을 짠다면 여러분들의 투자 습관은 분명히 바뀔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또 사지 않을 거니까요. 월봉상으로 비트토렌트도 보시면 저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저점이라고 하면 사실상 저가가 3.850인데요.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여기거든요. 이 기준으로 보면 4.11이에요. 아직까지 월봉상으로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현재 어디 구간을 저는 기다리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던 간에 저는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다리고 사야 하는 것은 내가 과연 어떤 코인을 사고 마지막 수익을 얻어갈지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이슈적으로 터지고 있는 게 뭐죠? 세금.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1년 공약 내걸었죠. 저는 사실상 ETF 승인된다고 올 초부터 말씀을 드렸고 ETF 결국 선물 승인됐습니다. 그리고 탭노트 업그레이드는 대형 호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세금 이슈는 지금까지 아직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걸었을 뿐이지 아직까지 변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 얘기는 결국 예정대로 세금 부과는 진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재 완벽하게 이 여당과 야당이 협심하여서 세금 이슈가 2월 그러니까 1월부터 적용되는 게 아니라면 또다시 1년이 유예된다는 거고요. 그 얘기는 결국 이 시간까지 또다시 하락을 시킨 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그 얘기를 돌아보면 현재 나왔던 구간의 이더리움의 꼬리가 여기인데도 불구하고 고점을 돌파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만큼 다시 말아 올려서 세금 이슈가 터질 거 아니에요? 1년 이외가 됐다는 거. 그러면 저는 그때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다시 내릴 수 있는데 저는 이 구간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나오는 게 세금 이슈까지 고려가 된다면 말 그대로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이거든요. 지금 봐보세요. 지금 차트 두 개 볼게요. 제가 이오스 제가 옛날에 뭐라 했죠? 이오스 차트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계속 바닥 끼고 있어요. 지금 이거 왼쪽 그리고 머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리의 길이를 보면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는 다시 얘기해보면 이때 나왔던 고점을 돌파하고부터 상승분이 더 나왔어요. 이때 가격이 11,120원이거든요. 그리고 고점 어디까지 갔냐면 첫 번째 고점은 16,000원 그 다음 18,000원. 그러니까 첫 번째 고점 대비해서 약 60%에서 80%까지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이더리움 잠깐 볼게요. 상승을 한다면 이게 정말 왼쪽이라면 머리가 더 크게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사실상 이더리움을 들어가더라도 535만 3천원이 최저의 손절가예요. 이거 아니면 지금부터 위가 열리는 라인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게 만약에 세금까지 고려한 차트를 그리는 거라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가기 위한 상승 마지막 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금 이슈를 고려를 한다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생각일 뿐이니까요. 좀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상 2월까지 세금 부과 전까지는 상승 계속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2017년 18년도에도 10월부터 서서히 올리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으로 피날레를 찍었거든요. 결국 그 얘기는 이게 왼쪽 어깨라면 오른쪽까지 헤드를 걸리는 시간까지 마지막인데 이게 시간으로 보면 거의 지금 이 라인이잖아요. 결국 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지금 이 세금이 미뤄지느냐 아닌 시간이다 보니까 이거를 잘 보면 사실상 지금 마지막으로 해먹는 구간일 수 있고 해먹고 내리더라도 이게 1년이잖아요. 유예가. 그러면 사실상 이 지금 빠졌던 만큼 여기서 반등은 무조건 오게 돼 있거든요. 그게 위치가 이 저점을 깨느냐 아니면은 이 부분을 지지를 받느냐인데 결국은 저는 위로 가는 걸 떠나서 시간이 지났을 때 결국 이 부분에서 눌릴 때는 반드시 저는 사야 한다고 봐요.
이때가 흔히 말하는 다 끌어다가 박는 그런 약간 그런 구간들인데, 또 이 표현을 쓰면 굉장히 또 뭐 되게 자극적이고 너부터 해보라 하는데, 사실상 제가 가상화폐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안다라고 했죠. 이오스를 제가 다시 표현을 해드리자면, 지금 아까 주봉으로 봤을 때 패턴 봤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어깨든 이게 어깨든 이 산 두 개를 하나의 산으로 보면 이렇게거든요. 결국 이 산 끝에 결국 아까 나왔던 이 지점 있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 지지를 받든 반등이 나왔고, 그 아래에서 받든 결국 또다시 반등이 나왔어요. 그 얘기는 이게 머리라고 했을 때 만약에 1년 유예라는 시간을 참고를 해서 보면 이 기간 안에 2022년 1월부터 12월 안에 이만큼의 하락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면 조정이 오는 구간이 여기는 건너뛰고 장대로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빠지는 구간에서 반등이 거의 50%가 넘게 와요. 이게 왜 이렇게 터지냐면 거래량 때문인데요. 제가 2017년도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트레이더인데,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이 빠질 때 어떻게 빠지냐면 지금 이런 것들 있죠. 고점 넘기고 쭉 빠지는데 이때 개미들이 다 사요. 보이시죠? 저가를 어디까지 깼냐면 1410만원까지 갔어. 1410만원. 고가 얼마였죠? 고가가 2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토막, 마이너스 50% 이상이 나왔는데 반등만 여기 부분부터 여기까지만 해도 50%가 넘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대부분의 차트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잘 기억해두세요. 이건 제가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거거든요. 월봉으로 딱 봐라, 이더리움. 그러면 이 분만큼, 이 분 있죠, 반드시 이 부분에서 지지옵니다. 왜냐면 머리가 이만큼이 결국은 만들어지는 건데, 고점은 아무도 몰라요. 고점은 아무도 모르는데 반등해서 빠지죠. 그러면 이평선들이 지금 다 정렬이 정배열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쭉 빠졌을 때, 진짜 예를 들어 볼게요. 장대로 이렇게 뽑았죠. 그럼 음봉으로 이렇게 박더라도 이평선들이 지금 어떻게 되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지지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깨기 위해서 음봉을 이만큼 내리거든요. 근데 결국 반등을 그러면 더 크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고점을 이렇게 계속 올리면, 그러면 깰 때는 음봉으로 이렇게 크게 봤거든요. 그러면 지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전부 음봉으로 꺾이면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 얘기는 반등이 오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저항으로 변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등이 온 다음에 다시 이제 시간적으로 하락을 만드는 차트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진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이거를 시간하고 차트의 전체 배열로 보면 어떤 차트가 만들어지냐면, 지금 봤던 이 부분 있죠. 이게 왼쪽 어깨라고 보면, 헤드로 볼게요. 이렇게 헤드로 쳐박아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다시 이렇게 반등 오고 다시 빠지는 차트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체 그림을 보고 제가 1년봉이 어떤 봉인지 말했죠. 1년봉으로 보면 이 차트예요. 이 부분이 또 왼쪽 어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헤드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트가. 그렇게 되면 전체 차트로 보면 10년간의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서 차트상으로 다시 한번 먹고 한번 만들고 차트를 받는 다음에 다시 이 차트상에서 정배열로 이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갇히는 차트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전체 차트를 이해하면 사실상 어떤 흐름을 볼지를 어느 정도 내가 손익비를 가지고 여기가 존버를 해도 되는 구간인지 물려도 되는 구간인지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더리움을 보면 기다림의 차트로 봤을 때 저는 올해의 세금 이슈에 따라서 현재의 차트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될 것 같고, 이더리움은 사실상 저는 고점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나왔던 차트 이오스를 비교해보면 쉽게 나올 수 있다. 오늘 여기서 끊을게요. 왜냐면 더 얘기 풀면은 머리 아파서 이해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때문에 분명히 반발 일어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네가 뭔데 뭐 차트를 아느냐 뭐 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항상 말합니다. 결국 트레이더는 수익률로 말하는 거고요. 코인판에서 잘하는 사람은 차트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돈을 번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지난 영상들 보면 팩트로 자꾸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단계가 아닌 거는 반드시 알아야 하고,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머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플랜 B도 98,000까지 보는 게 11월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마지막 상승이라면 현재 만들어진 왼쪽보다 머리가 더 큰 상태로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나왔던 손절가 손익비 확실히 이해하시고요. 이제는 어느 날짜 기준으로 바로 일봉과 주봉에 있어서 이해 확실히 한다면, 이제부터 손익비로서는 짧고 머리는 열려있는 구간이 열릴 수 있다. 딱 이렇게 정리하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끊겠습니다. 내일 또 더 큰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잊지 않으셨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 전문가였습니다.